오늘 K문화에 반하게 해주실 손님은 제21대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대구 북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고요. 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문화에 반하다에 출연을 결정해 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 요즘 뭐 K 콘텐츠, K 컬처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그 한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쵸. 전 세계 뭐 예. 이게 아프리카 심지어 뭐 남아메리카 뭐 이런 어. 정말 그 오지 나라에 가서도 K 콘텐츠, K 컬처가 이야기가 나올 만큼 화제가 될 만큼 정말 네.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문화의 그 우수성이라든지 그동안의 그 또 여러 문화인들이 또 노력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 문화의 반하다에 또 나와서 아. 이런 한국 문화의 그런 힘이 네.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K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명사들을 반하게 한 K문화를 소개하는 코너죠. 나를 반하게 한 K문화. 먼저 김승수 의원님의 경력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영국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할 기회가 언제요? 있었는데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오. 근무했었어요. 뭐 네. 사실 뭐 런던이야말로 진짜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현대문화뿐만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전통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가 런던인데 네. 문화와 관련된 경험들이 어.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제 폭넓게 좀 넓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실 뭐 뮤지컬 하면 또 런던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고요. 미술. 미술. 또 셰익스피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대사관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문화를 좀 많이 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대사관 내에는 이제 문화원장이 있고 또 문화 담당 그런 주재관이 있지만 네. 그와 별개로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행정 분야 또 지방자치단체를 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을 방문했던 많은 자치단체 그 대표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와 관련된 그런 그 콘텐츠 프로그램을 많이 또 방문을 또 요청을 하셨었고 네. 제가 뭐 동행하는 그런 또 기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공적인 그 이외에 워낙 또 그 런던 내에 보면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많죠. 그렇죠. 또 공연 이런 네. 것들이 뭐 굉장히 뭐 절비하기 때문에 네.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거나 특히 이제 정말 그 저녁 때나 이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공연들 오. 이런 것들이 뭐 1년 내내 이렇게 좀 그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런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정말 그 뭐야 좀 가치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지금도 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생활들이. 아니 오늘 아침에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뭐 맞아요. 올해가 또 한국 영국 수교 140주년이어가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영국하고도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두 양국이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발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또 한국 문화가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또 이게 디딤돌 역할을 맞아요. 했던 그런 네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그런 그 팀들이 많이 와서 네, 맞아요. 자기들의 작품을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게 논법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필요 없는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끌어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머물던 한류를 유럽도 전 세계적으로 네. 좀 그 뻗어나가게 했던 또 운동력이 됐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그 당시에도 문화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어느 정도로 어디 학창 시절이나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은 저도 이게 도시 출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저 농촌, 그래도 깡촌, 저 추풍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 굉장히 험한 산골인데 그렇죠. 추풍령에서 조금 들어가는 데가 제 이제 태어난 고향이고 상주. 상주. 네.
거기에서 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이게 문화시설이라고는 뭐 이게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학교 학급 문고에 있는 책들이라든지 네. 그거 이제 배포가 되면 제일 빨리 달려가서 읽고 했던 뭐 그게 이제 문화와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뭐 이게 창구 역할 아니었나 싶고 가설극장, 천막극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는데 그게 이제 기억에 나는 거의 뭐 문화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시골에서. 그때 봤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특히 이제 저 공포 영화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뭐 공포 영화요? 한국 영화 중에 뭐 을하의 공동묘지 찾아보고 나올 거에 보면은 그냥 무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네. 귀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즘엔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니까 어떤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또 이게 국악 방송이니까 국악에도 관심을 많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보면 또 본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만 더 저희가 좀 힘을 좀 실어주면은 명실공히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K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 또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작가들, 예술인들, 심지어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또 저작권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 이걸 방지하고 또 나중에 구제해주는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정부에서 좀 힘을 실어주거나 도와주면 상당히 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의 지역구인 대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구가 덥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굉장히 문화예술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실제로 그 딤플 뮤지컬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뮤지컬 네. 페스티벌 행사를 2번이나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뭐 대구 국제무용제라든가 다양한 공연들이 또 열리기도 하거든요. 대구 좀 자랑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대구 그러면 우리 이제 대구에 이제 살지 않았던 그 국민들은 더운 도시, 그러니까요. 또 산업과 관련해서 뭐 섬유 뭐 중심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도 대구에서 자란 저도 다시 대구에 그 부시장 내려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게 대구의 음식들이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먹을 것이 많다. 네. 대표적인 게 뭐가 또 있어요? 뭐 요즘 대구 하면 막창 또 대구 막창. 그리고 뒷고기. 그리고 이제 그 뒷고기도 그렇고 또 이게 저 회중에 또 아주 독특한 그 육회가 이제 뭉티기라고 있는데 뭉티기 있죠. 뭉티기 뭐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떡볶이가 보면은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떡볶이들을 또 다양한 떡볶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얼마 전에 제 옆에 지역구인데 같은 북구지만 거기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3번째지만 무려 5만 명이 전국에서 몰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떡볶이 진짜 소울푸드거든요. 그만하세요. 떡볶이 페스티벌 열린다는 거 제가 SNS에서 보고 나도 가보고 싶다. 예, 저희 아이가 만약에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나이였으면 데리고 갔을 겁니다. 맞아요. 진짜 그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네. 즐기는 모습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이제 그 크게 이렇게 성장하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갖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고 앞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서울을 제외하고는 진짜 공연이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는 데가 네. 이제 대구고 또 저기 이제 티켓 판매율이 또 가장 높은 지역이 또 대구다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 보면은 여러 가지 고품격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은. 대구 시민분들이 진짜 문화에 그 관심이 있는 정도가 제가 진행을 해보고 알았어요. 막 어땠는데요?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물론 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그 레드카펫이 열리는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뮤지컬을 다 손수 온몸으로 돈 내고, 그냥. 돈 내고 관람하시고 이런 분들의 그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들도 굉장히 많이 펼쳐지죠. 그럼요.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거는 축제들이 참 많다는 거였어요. 축제라는 게 계속 한 장르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엮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심지어 그 축제들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남양 연극 축제. 여름날에
그러니까 무서운 공포 연극만 아, 남양 연극 축제. 남량. 네.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거는 이렇게 무서운 연극인데 뭐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꿨습니다. 호러 연극제. 호러 연극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의 여러 가지 콘텐츠 아까 얘기했던 뮤지컬 그 페스티벌과 또 오페라 축제도 상당히 지금 뭐 굉장히 연역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기반을 잡은 그렇죠. 상태인데 네. 그거 외에 제가 이제 부시장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애착을 가졌던 그런 축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호러 페스티벌, 호러 연극제하고 또 저쪽에 이제 성시 축제라고 있어요. 그 이제 팔공산에 네. 스님들이 옛날에 그 스님들의 장터가 성시 승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재현해 가지고 이게 뭐 스님들끼리 씨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왜 이게 저 애착을 가졌느냐 하면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많은 유사한 축제들이 많은데 상당히 네. 좀 차별화되는 그런 맞아요. 축제고 필요하죠. 여기 저 호러 연극제 같은 경우 호러 연극과 또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 굉장히 좀 이렇게 계기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연극들을 주로 야간에 상영하는 것도 있고 또 왜 이게 그 이제 게임 우리가 전에 오징어 게임 비슷한 그게 이미 이제 여기에서는 호러 연극제에서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아, 귀신들이 이제 밤에 요소수에 배치돼 있고 무섭게. 쫓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젊은 층에서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만 그거를 이렇게 따듬으면은 상당히 뭐 국내외적으로도 이게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 해서 애착을 가졌던 그런 축제.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보러 가게 진짜 돼요. 궁금하네요. 호러 연극제 볼 때 다들 이러고 있다 다들 이렇게 막 놀란다니까.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네, 무서워가지고. 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대구에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사실 서울에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막 방송사에서 뭐 그걸 취재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어워드가 있어요. 오히려 서울 어워드는 없어졌고요. 아직도 대구에서는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그래서 정말 외국의 작품들이 공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외국 배우들이 와서 뭐 공연도 하고 상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축제인지 조금 약간 인연이 시장 이제 의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정도 이제 대구 부시장을 했었는데 뭐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뮤지컬 페스티벌 할 때마다 참여를 했었고 지금 그 안에 보면은 메인 이제 국내외 이제 주요 뮤지컬들이 좀 경선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게 메인 이벤트고 그 이외에 이제 뮤지컬 학과를 두고 있는 한국 내 대학교 팀들이 창작 뮤지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창작 뮤지컬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걸 가지고 참여해서 경연하는 것들 굉장히 그 대학생들한테 호응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뮤지컬 스타 그래가지고 뮤지컬 배우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 노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대단한 그런 뮤지컬 지망생들이 오는데 수준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내 뮤지컬의 이게 수준 향상에 굉장히 기여한 게 크기 때문에 뮤지컬계에서도 대구시나 또 팀프 그동안 기여했던 공헌했던 분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K-팝, K-영화, K-드라마 이런 장르들은 세계적인 콘텐츠 강자로 자리를 잡아 있었고요. 요즘 이제 K-뮤지컬까지 새로운 콘텐츠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다른 나라의 뮤지컬 강국에 비해서 우리 뮤지컬의 역사는 좀 짧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짧죠. 이게 20세기 예술이어서 네.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K 뮤지컬이라 불리는 것은 약 한 30년 정도.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30년의 짧은 역사지만은 박차 나가고 있는 파워를 보면은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아니 이렇게 뮤지컬이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난해 한국 뮤지컬 시장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가 팬데믹 영향으로 아직 제대로 된 시장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19년에 야 3,897억 원. 와. 예. 근데 이 대비하여 작년 2022년이죠. 이때는 5,590억 원. 예. 티켓 판매 규모로 본다면은 뭐 3년 만에 약 43%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이 중에서도 뮤지컬이 4,253억 원 티켓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전체 공연 시장 중에서 7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표적인 K 콘텐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뮤지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게 고작 작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지원과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고개 등을 문화예술에 대한 것으로 봤는데 놀랍게도 그 정의 안에 뮤지컬이 뮤지컬. 단독 장르로 포함이 안 돼 있고 약간 하위 연극이 문화로 이제 하위 장르로 네. 그렇게 됐었죠.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 진짜 지난해에 돼서야 문화예술로 한 장르로 인정을 받으면서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엄청난 발걸음에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일단 그 법 작년에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사실 공연법에 이제 그렇게 뮤지컬 자체가 공연법에서조차도 이렇게 독립 장르로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 재작년에 21년 말에 이제 제가 공연법에 그걸 별도 장르로 이제 뽑아냈었고 오. 이제 작년에 그 법은 거기에 대한 또 후속 조치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장르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시켰던 막 그런 그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표 발의를 직접 대표발을 하신 제가 거죠? 했었던 거죠. 예. 네. 어떤 이유로 하게 되셨고 앞서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뮤지컬 자체가 우리 공연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못 받은 거죠. 사실 법으로 네네. 봤을 때는 법 체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우리 뮤지컬 산업이 더 이제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일단은 그런 그 법률적인 또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고 이제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그걸 또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단 공연법을 별도 장르로 이제 뽑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 뮤지컬 산업진흥법을 네. 제가 또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제 계류 중에 있죠. 예.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뮤지컬 산업에 대한 또 독립법이 또 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체계적으로 뮤지컬 산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세운다든지 또 그런 뮤지컬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 역할에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그런 표준 계약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뮤지컬 산업과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양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뮤지컬 산업의 이제 해외 진출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근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법률안에 뭐 이제 제정이 되고 발의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뮤지컬계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들게? 사실은 뮤지컬계뿐만 아니고 영화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영화계가 봤을 때 우리 뭐 아카데미의 그런 감독상 뭐 또 조연상 뭐 또 수상하고 뭐 넷플릭스에도 한국의 영화들이 막 거의 뭐 가장 그 탑 그 순위에 올라갈 정도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뮤지컬계도 똑같은 게 같은 위기인데 뭐냐 하면은 너무 이게 이제 하나 좀 월등하게 좀 잘 되는 그런 쪽의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영화계 전만 또 뮤지컬도 보면 아주 그냥 그 인기 있는 뮤지컬 배우라든지 인기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티켓도 네. 막 꽉꽉 이 전속 매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생태계 전만으로 맞아요. 봤을 때는 네. 참 이게 하루하루 보면은 이게 불안함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힘들죠. 이게 네.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그 생태계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게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여기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난해였나요? 올해였나요? 물랑루즈가 네. 뮤지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작품이 공연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사실 번역의 문제 이상이잖아요. 어떤 노래에다가 리듬에다가 맞춰야 되는 가사를 거의 뭐 작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약간 여러 가지 아직은 좀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죠. 맞아요. 그 부분을 살짝 제가 좀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네. 추가적으로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꼭 이게 뮤지컬 영화뿐만 아니고 웹툰이 또 세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웹툰에 쓰이는 이게 한글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를 또 맛깔스러운 의미를 전달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체부 산하기관에 이제 한국 번역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출판 도서에 대한 번역 위주로 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또 영어권만 하더라도 이게 영어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데 좀 다른 그 어느 끈에서는 더 적절한 번역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정말 우리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래서 저번에 이제 번역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세종학당 쪽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그냥 그 출판뿐만 아니고 이런 다른 콘텐츠 분야에도 좀 우리가 정부에서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네네. 또 전문 번역가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토론을 한번 했었어요. 그 실제로 한국 문학의 어떤 확장과 세계화에 있어서 그 번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외국의 라이선스 작품을 들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태어나지만은 아시아라든지 유럽으로 진출할 때 이 네. 언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예. 대표작들이 꽤 많이 쌓이고 있어요. 뭐 그쵸. 명성황후, 영웅, 음. 장수탕 선녀님, 웃는 남자. 음. 이렇게 한국에서도 만들어져 가지고 리바이벌 공연을 통해서 그 매니아층들을 쌓아가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K 뮤지컬이라는 것은 꾸준히 수출을 해야 그 K라는 그렇죠. 시그니처가 유지가 되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도 번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K 콘텐츠 인기에 또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세종학당 그 네. 수강 신청자가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맞아요. 인기 있거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뭐 그 간단 회화 그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좀 역량이나 이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또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친구들을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전문 번역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문체부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뭐 세계화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김승수 의원님께서는 뮤지컬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진짜 딤프를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또 다 알고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7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감사패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딤프의 이제 행정 부시장 시절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하고 이제 네. 그 별도 장르로 이제 뮤지컬을 그 뽑아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이제 뮤지컬 산업 진흥과 관련돼 가지고 좀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또 이렇게 채찍의 의미로도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세계 사람들이 뮤지컬 보러 또 배우러 대구로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진짜 저는 이제 어, 그렇게 되기를 그 원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대구에 이제 뮤지컬과 관련된 뮤지컬 콤플렉스 이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문화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지역을 똑같이 뭐 서울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그런 콘텐츠 분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키워서 네. 그나마 좀 그런 문화의 그런 문화 수혜의 불균형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 이제 부산으로 치면 그 영화고 네네. 대구 같으면 이제 아까 뮤지컬을 하면 공연이고 뭐 광주 같은 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래가지고 뭐 광주 비엔날레 또 그렇죠. 디자인 비엔날레 이렇게 네네. 있고 그런 쪽으로도 이게 해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까지 좀 파급 효과 미치도록 하면은 그나마 조금이나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제안을 계속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 지금 뮤지컬 컴플렉스 그 건설하는 것이 이제 네네. 공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 예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깊구나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장애 예술인 관련 분야에 관련한 활동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데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제 뭐 주변에 이게 뭐 장애인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국회에 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예지 네. 의원, 피아니스트. 예, 얼마 전에 저 대정부 질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또 감동을 줬는데 내가 뭐라도 좀 옆에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네. 장애총 장애인 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매년 그 추진하는 그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제일 큰 규모의 축제인데 네. 거기 대회장을 그 3년 전부터 이렇게 맡게 됐어요. 아. 맡다 보니까 또 3년 연속 이렇게 또 맡으면서 네. 이게 또 아무래도 또 이게 저 자리를 또 맡으면은 더 책임감이 또 이게 네네.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대회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웬만하면 제가 참여를 좀 하게 되고 또 장애 예술인들하고도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장애 예술가 분들의 축제나 공연, 전시회 같은 것도 꽤 많다고 하는데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그 대회장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참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보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그 장애인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요즘 뭐 장애 예술인들은 이제 계속 좀 늘고는 있는데 어렵게 본인들이 실력을 갈고 닦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공연의 기회라든지 전시의 기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런 장애 예술인들의 그런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인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좀 통과가 되죠. 다 이제 또 김여정 의원이 또 주도적으로 또 대표 발의해서 통과되는 법들입니다. 네.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 네네. 올해 33번째를 맞은 공모전인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 대전 있고요. 네. 장르마다 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 전시회로 더원 웹툰 예, 전시회 더원의 좀 제가 예, 또 있고요. 저도 여기 공연은 늘 취재를 자주 다니는데 한빛예술단 그리고 또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인 A 플러스 페스티벌 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보면은 좀 뭐랄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네. 예, 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A 플러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께서 3회 연속 대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축제인지 좀 저희에게 말 그대로 이제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뭐 모든 장르를 막론하고 이게 거의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네네. 뮤지컬, 연극, 또 음악 공연,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게 또 이렇게 판매하거나 뭐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한마디로의 그런 그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행사들이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인데 그 외국에 있는 장애인들도 뭐 참여를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정말 또 이게 이제 새롭게 또 장소를 그 저희가 또 이게 섭외를 해서 청와대 아. 옛날 그 헬기장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었는데 바로 제가 근무했던 그 창밖으로 보면 헬기장이 있는데 그 잔디밭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갔었는데 그 네.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있는 그래서 그래 좋다고 그때 우리가 이제 구상하면서 보게 할 때는 꼭 청와대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네. 밖에서 오가면서도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위치거든요. 그래서 네.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무대라든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좀 9월달에 열리는데 기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예, 3일까지 삼일까지. 네. 올해가 또 15주년이어가지고 의미가 있네요. 네, 더 취재 의미가 가셔야죠. 가야죠. 네. 네.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A 플러스 페스티벌 뭐 말씀하신 대로 종합 선물 센터죠. 뭐. 예, 종합 선물 세트인데 뭐 장르가 상당히 다양해요. 다 들어가 있다고. 국악도 보시면. 있네요. 예, 국악도 들어가 있고. 플래시몹도 있고 또 클래식 공연, 국악 등등 있고 전시도 그림책 전시회라든지
또 한중일 국제 교류 서해전, 오. 또 미디어로 보는 여러 장애 전시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또 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장이 많이 열려야 비장애인들도 가가지고 좀 새로운 세계를 보기도 하고. 이 청와대를 사실은 아주 이제 공품격 그 문화 예술 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첫 청와대 개방 첫 전시회로 했던 것이 이제 춘추관 옛날 기자들이 쓰던 네네. 건물에서 장애 예술인들 50명의 그 작품을 전시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참여했던 장애 예술인들이 그 고마워하고 그거 자체가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에 대해서 새롭게 또 굉장히 인식을 높이는 큰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발달장애 미술인들의 작품들을 제 지역구에는 우라센터 문화센터에서 몇 네. 달간 전시를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개막식 때 갔었거든요. 그 전국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전시를 하는데 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고 또 부모님들도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는데 개막식 네. 때 뭐 정말 그 부모님들은 막 울먹울먹할 정도로 이런 기회가 진짜 이제 오네요. 이렇게 이런 게 우리 작가의 그 작가들이라 그러죠. 애들이 우리 네.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이제 대중한테 공개되는 이런 날이 오네요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새삼 또 갖게 되더라고요. 아니 의원님께서 굉장히 예술 전반에 걸쳐서 묵묵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볼수록 더 알게 됩니다. 자, 박수 준비하시고요. Congratulations. 왜요? 왜 갑자기 왜?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으시거든요. 왜 안 하세요? 아니 뭘 알아야 하지. 자, 박수! 아니 아까 감사패 받으신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또 하나의 상을 받으셨는데요. 제1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에서 올해의 입법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일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이제 그 발의했던 법안 중에 네. 은퇴한 분들 중에서 이게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장년 은퇴자들이 아, 많지 많으시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오히려 보면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이런 제도들은 많이 잘 돼 있는데 맞아요. 중장년층들에 대한 그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중장년층들이 은퇴해서 이거 재창업을 하거나 이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해가는 법률을 처음에 1호 법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 외에 이제 문화재와 관련된 그 법안들을 많이 이제 아까 뭐 공연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문화재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규제 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 완화하는 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문화재가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저 건설을 하거나 이런 네네. 분들이 좀 더 빨리 그런 그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뭐 이렇게 최대 뭐 한 뭐 인허가에 그 확인에 걸리는 기간을 뭐 거의 막 3분의 1 정도 단축시키는 뭐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좀 제출하다 보니까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신 분에게 드리는 그런 상을 거죠. 받으셨는데 예. 이 상 중에서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국방시설 사업법 해서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위치한 군부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 사실은 저도 예전에 군복무할 때 그 안에 강원도 문화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은 이게 좀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이렇게 확 와닿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을 낼 때 또 전후해서 직접 제가 이제 군부대를 이렇게 저 찾아서 이렇게 현장을 그 둘러봤었는데 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군에 입대하는 군병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군병력이 줄어들면서 군부대들 중에서 이렇게 통폐합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도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데 통폐합된 데는 아예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치가 됐는데 군사 보호 시설이다 보니까 이 접근이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그런 주기적인 정기적인 그 전문가의 그런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들하고 조금 더 이제 현재 이제 군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민간인이 자주 출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좀
군인들 중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그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를 좀 문화재 관리 요원으로 좀 활용할 수 네. 있으면은 그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왜 예술가들은 계속 영감이 떠올라서 뭔가 작품을 만든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법안을 내면 좋을지 이 아이디어가 퐁퐁 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메모한 게 참 디테일하시다. 오. 예. 보통 이런 걸 보고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이제 저희가 문화의 반하다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법률들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거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얘기를 깊이 나눠볼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제 법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다 이제 디지털 기술 또 AI 그리고 행정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행정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 전부 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재들이 전국에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종류도 막 다양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계적으로 이게 그때그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사람이 가서 육안으로 이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주요 이제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화해서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관리했을 경우에는 훨씬 관리 비용도 적게 들면서 관리에 필요한 시간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세이브할 수 있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화한 문화재 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을 담은 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디지털 베이스로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정리가. 지금 기술들은 다 이게 돼 있고 네. 저 정부의 행정 서비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 쪽은 충분히 현재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저거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금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럼 해외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체계적으로 선진국 관리하고 같은 게 주요 선진국 캐나다라든지 EU에 있는 주요 국가들 이런 데는 이미 그 디지털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우리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IT 강국인데 이게 그렇죠. 웬일입니까? 맞아. 예. 우리가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와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공무생활 할 때 또 공공 데이터 개발을 또 담당하는 주무국장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또 하셨군요. 그래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데이터들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 데이터, 건축 허가와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민간 부분에도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굉장히 개방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 데이터 개방 분야에서도 이게 OECD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제가 1위까지 그때 만들어 놓고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만큼 발휘한다. 약간 의원님께 어울리는 용어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시는 게 보고 경험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열심히 또 발휘를 하시고 역시 상을 받으실 만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공무원 생활 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생소한 분야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그렇죠.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빨리 그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빨리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갈 길이 지금 사실은 바쁘고 또 멉니다. 이외에도 우리 문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입법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문화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화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도 입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체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를 하는 분야 첫째 아까 말씀하신 K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 확보하는 부분이고 네. 그는 이게 문화 혜택, 문화 향유 기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균등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그런 문화 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는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 이야기하는데 제일 보면은 이제
도시로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게 문화 혜택이 적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뭐 진짜 문화 기반 시설 중에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다 입지돼 있고 네네. 특히 뭐 이게 저런 국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서울에 그 분포를 좀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더구나 그런 문화 산업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한 80, 90% 정도가 또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국립예술단의 공연조차도 내가 이렇게 통계를 따져보니까 네. 수도권 중 다 수도권 중심으로 네. 공연이 되고 맞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수도권에서 공연하느냐 하니까 지방까지 갔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국립예술단이 뭐냐, 이제 여러 국민들이 좀 고르게 좀 그 고급 그 예술을 좀 그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립예술단의 그 존재 이유 중에 큰 이유일 텐데, 그래 좀 그렇게 다른 민간 차원에서 공연을 하기가 힘든, 들어오기 힘든 적에 국립예술단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문체부에서도 그런 쪽에 또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예술단 공연도 상당히 또 지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국립시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이제 그 뮤지컬과 관련된 그런 지원 시설도 가급적이면은 저기 대구에 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도 지금 저쪽에 이제 청주에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대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구에도 지금 그 문화시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옮기면 더 좋겠지만 본관이 옮기기 어려우면은 네. 최소한 그런 국립시설의 분관이나 네네. 이런 별관 뭐 그런 것들이라도 좀 지역에 좀 그 안배를 해서 그나마 좀 그 문화 격차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것들을 좀 문화산업진흥법 이런데 국가에서 이제 문화산업 그런 진흥 계획 세우고 이럴 때 꼭 그 분야를 주요 아이템으로 해서 넣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죠. 예. 서울만 살펴봐도 강남 쪽에 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관이 네. 다 위치해 있고, 강북 쪽으로 가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이제 강서에도 LG아트센터까지 생겨가지고 그렇죠. 참 많은데 이게 지역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또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통계 송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전 사실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만큼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연간 공연 건수가 전국의 62%, 그 중에서도 서울 중심의 공연 건수만 전국의 47%, 절반 가까이. 절반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놀란 게 부산 같은 경우만 부산, 울산, 경남권을 다 합쳐야 6%의 공연 건수가 채워진다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부울경 통합 여기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와. 나머지 지역들은 보면 2% 이하로 이제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그래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문화시설 수가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서 2.5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진짜 입법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국립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K 컬처를 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 데인데 이런 문화들을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국립오페라나 발레단도 20개 지역에서만 순회 공연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늘어난 101개 지역에서 이야.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늘 얘기를 하지만 문화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는 있지만 또 그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빨리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양질의 문화를 몸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나. 저도 이제 예술을 전공했거든요.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자, 이런 숙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마지막 시간은요. 명사분들이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반할 만한 문화 시간입니다. 대중들에게 혹시 소개하고 싶으신 어떤 문화를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어요? 또 국악 방송이니까 그죠? 이게 꼭 국악 방송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국악이라 그러면 사실 어려워하거나 딱딱하게 하거나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이템들을 이렇게 잘만 또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네. 특히 이제 국악 중에 굉장히 그 평소의 편견과 달리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승무인데 아 승무. 제가 이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전체 공연을 봤었는데 정말 한편에 이제 교향악을 듣는 듯한 그런 그냥 뭐 진짜 기승전결 뭐 이렇게 저는 아주 이게 단순한 정도의 무용 동작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게 매력이 우리 있죠 또. 음악과 무용과 이게 종합 예술처럼 어우러지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은 그런 승무 공연이 있으면 꼭 한번 가서 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 오늘 문화의 바나다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사랑이 참 깊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저도 너무 즐겁게 좀 네.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진짜 문화라는 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아니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민 씨는 원래 아재 개그를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은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고 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 쉬실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제가 여기에 메모한 거는 김승수 의원님은 문화 정책의 세밀화를 그리는 사람이다. 세밀화. 네. 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한마디로 네. 충분히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문화란 네모다 할 때 이 문장을 완성시켜 주신다면 그 네모를 어떤 단어로 채워주고 싶으신가요? 한민족의 DNA다. 어떤 이유로 그런 단어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K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기저에 우리 한민족은 문화민족이고 안에 내재적으로 흥이 있는 그런 맞아요. 민족이고 굉장히 그 창의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그저께 또 김구 선생 74주기였는데 네. 참 승각자고 승부자셨다. 뭐 이게 극한 그런 독립투쟁까지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짜 문화로 좀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라고 그랬단 맞아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화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걸 원하셨다는 것이 이분이 참 승각자고 우리 민족을 제대로 아시던 분이구나. 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아니면 뭐 저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기세를 떨치는 걸 보면 얼마나 그냥 흐뭇해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란 한민족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문화의 바나다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K-문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